이번 시간에는 19장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AC 전류가 흐르면 그 전압이 이제 뭐가 된다? 유도가 된다. 그죠? 전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AC 전압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현상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인덕턴스 L,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라 그러고 요거를 또 그냥 인덕턴스라고 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도되는 인덕턴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압 VL, VL은 L di by dt. 이제 나중에 이게 나오겠지만 유도 전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 변화에 대하여 유도되는 전압이 반대 방향으로 생성이 된다. 이러한 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의 응용이죠. 뮤추얼 인덕턴스 L, 상호 인덕턴스,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상호 인덕턴스를 응용한 소자가 우리가 뭐예요? 트랜스포머, 변압기죠. 변압기.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스텝업, 전압을 올리기도 하고 전압을 스텝 다운. 근데 AC 전압이에요. DC가 아니라. AC 전압을 스텝업 하거나 스텝 다운을 할 수 있는 부품이죠. 우리가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레이팅, 정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을 스텝업 또는 스텝 다운 시키는데 사용도 되지만 이게 첫 번째 사용이죠. 변압기 응용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임피던스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임피던스 정합이라고 그러죠. 임피던스 정합. 그래서 트랜스포머인 경우 트랜스포머의 이제 사용 용도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피던스 정합, 스텝업, 스텝다운. 나중에 이제 뭐 단연 이제 필터 회로에서도 또 나오기도 해요. 필터 회로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제일 큰 게 이제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 정합할 때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 코어 로스, 코어 손실이라고 얘기하죠. 코어 손실. 그 다음에 코어의 여러 가지 타입.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 그 L 값을 뭐 시킬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베리어블 인덕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코일 L을 나타나는데 이렇게 베리어블 인덕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캐패시턴스인 경우 그 이제 C의 경우는 이제 XC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L의 경우는 이제 XL 이렇게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C의 경우에 이제 직병렬을 다뤘잖아요. 그러면 L의 경우에 회로에서 인덕턴스인 경우 직렬과 병렬에서 다루고 나중에 이제 또 XL에 대해서 직렬과 병렬에서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전에 했던 R과 XL의 직렬과 병렬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의 자개장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그 다음에 요 스트레인은 표류라 그러죠. 이게 떠돌아다니는 표유, 떠돌아다니는 캐패시티브, 인덕티브 효과. 그러니까 용량성이랑 유도성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 소자죠. L, 코일 또는 인덕터를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코일을 테스팅하고 측정하는 방법. 교류 전류에 의한 유도는 전류의 변화에 의한 것이 전류값 자체에 의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페어가 뭐 10암페어다. 근데 이게 항상 컨스탄트한가? 컨스탄트 밸류, 그러니까 일정하다 그러면은 유도 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 전류가 아무리 미세해도 1mA에서 만약에 2mA로 이렇게 뭐가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뭐가 발생이 된다? 유도 전압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속을 변화시키려면 전류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변해야 된다. 또한 전류가 빨리 변할수록 유도 전압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겠죠. 전류 변화에 따라서 확장하고 축소하는 교류줄의 자기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전류 변화라는 거는 어떤 효과? 그 도체가 자기장을 커트하는 효과로 똑같아서 뭘 발생한다? 유도 전압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류를 변화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장을 켰다는 것은 자기장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 변화가 무슨 변화? 자기장 또는 자기장의 변화를 갖고 오기 때문에 유도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VL은 N d5 by dt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속의 변화, 이게 자속의 변화죠. 이 변화를 뭘 가져오는 거예요? 전류 변화로 가져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전류예요. AC 전류죠. AC 전류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0이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0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죠. 그죠? 자기장의 주위에 또 이게 변화가 이쪽에서는 C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값이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줄어들겠죠. D점에서.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또 제로니까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이제 플러스라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전류 방향의 자속도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제는 CW, 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로였다가 다시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고 이 G점에서 어떻게 해요? 최대가 되겠죠. G 여기에서 최대가 되고 다시 감소해가지고 다시 0이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가 이와 같이 변하면 뭐가 변한다? 자기장이 변한다. 그래서 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유도 전압이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덕턴스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의 회로에서 중요하다. 일단 교류 회로예요. 왜냐면은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가 계속 변하죠. 10연이니까 유도 전압을 발생시켜요. 인덕턴스만 L만 있으면 L만 존재하면 L에다가 전류 변화만 주면 뭐가 인덕턴스가 뭐를 발생해요? VL
유도전압을 발생시킨다. 유도전압을 발생시킨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직류인데 요거는 전류값이 변하는 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직류라 그러면 전류값이 변하지 않는데 전류값이 변하는 직류를 생각하세요. 직류 회로를 온오프 하면은 유도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직류전압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DC예요. DC인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줘서 이 전압의 경우 이게 V 아웃풋이다. 그러면 이 V 아웃풋은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온하고 오프 시키면은 스위치를 온 시키고 이제 오프 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여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렀다가 T1에서 스위치를 오프 시켜요. 오프 시키면은 이렇게 흐르던 전류가 얼로 이렇게 흐르죠.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다시 여기서 온 시키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은 이 전류가 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곧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유도전압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류회로만 전류는 이제 무조건 변하기 때문에 유도전압이 발생하지만 전류값이 변하는 직류회로의 경우도 유도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인덕턴스의 기호는 이제 L이라 라지 대문자 L입니다. 대문자 L이고 뭘 나타나요? 이거는 자석과의 결합을 나타내는 거다. 인덕턴스는. 그래서 L은 VL 원래 VL은 L di by dt니까 이 L은 거꾸로 이와 같이 수식이 되겠죠. 그렇죠? VL의 단위는 유도전압이니까 볼트겠죠. 그래서 전류 변화라는 건 여러분 이게 이제 전류 변화죠. 그래서 암페어 퍼 세컨드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화요. 그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다. 그래서 전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전류 변화. 다시 얘기하면 전류 변화를 하면 뭐가 발생이 된다? 전압이 유도된다. 그래서 1헬리라는 거, 이 단위가 이제 인덕턴스의 단위가 헬리거든요. 1헬리는 전류가 1초에 1A의 변할 때 유도되는 전압이 몇 볼트? 1볼트가 되는 거다. 1볼트. 그러면은 VL이 이게 1볼트고요. 그죠? L di by dt니까 인덕턴스가 몇 헬리예요? 얘가 1헬리고 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요 양이 얘가 1A가 몇 초에? 1초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요거를 설명해 준 거죠.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200mH니까 L이 200mH고 이 전류 변화가 di by dt가 전류 변화가 2 마이크로 세컨드, 그죠? 2 마이크로 세컨드에 얼마만큼 변했다? 0에서 100ml니까 100mA가 변했다. 그랬을 때 유도되는 전압 VL이 얼마냐?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L을 집어넣어주고 di by dt 대신에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우리가 10,000V 또는 10kV를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덕턴스 L 요거에 대한 구조죠. 구조. 그래서 우리가 인덕턴스 L이라는 거는 또는 이제
L을 코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일은 그냥 어떻게 돼요? 구리선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냥 감은 거예요. 감은 거예요. 근데 어디 이 자성체에다가 감았느냐, 또는 에어에다 그냥 이렇게 감았느냐,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 코일을 할 때 요 간격을 D라 그러고, 여기는 좀 에어코어 심볼이죠. 이건 공심이에요. 공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이제 아이언이에요. 아이언커. 철심이라 그러죠. 철심. 철심이 이게 이제 아이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죠. 이럴 경우는 기호가 이렇게 이 바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철심, 공심. 그래서 공심은 뮤알, 이 투자율이죠. 비투자율이 뮤알은 1이고 얘는 1보다 훨씬 크죠. 예를 들어서 철회 같은 경우 이제 강자성체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런 구조를 했을 때 L의 경우는 그렇죠? 인덕턴스는 거리에 반비례하고 요 N은 턴수죠. 몇 번 감았느냐. 턴수가 되죠. 그 다음에 A는 단면적. 그렇죠? 단면적. 요거의 단면적. 단면적. 단면적이 되고 뮤알은 우리가 얘기했던 뭐예요? 코아. 철심은 철심이죠. 이 재료에 무슨 투자율? 비투자율이라 그러죠. 비투자율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공의 투자율이에요. 이거는 뮤제로예요. 뮤제로. 1.1로 거의 시행을 할 수 있는 진공의 투자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는 뮤제로, 뮤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랑 요거 곱한 게 뭐가 돼요? 투자율 뮤가 되는 거죠. 코일이 이제 L이에요. 코일의 인덕턴스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래서 코일은 감겨진 방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고 우리가 가문수 n이죠. 가문수 n이 증가하면 더 많은 전압이 되죠. 이게 커지게 되죠. L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L이 증가한다. 가문수가 늘어날 때마다 코일이 만드는 면적 A가 증가하므로 L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L은 코어의 투자율. 이거는 이제 뮤는 뮤제로, 뮤R이라고 얘기했죠. 투자율에 따라 증가한다. 재료에 따라 틀려진다 이런 거죠. 가문수는 같은데 코일의 길이만 증가하면 L은 어떻게 해요? 감소가 되겠죠. L은 감소가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코일의 인덕턴스 값은 보통 이제 헨리서부터 마이크로 헨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 헨리에서 범위가 헨리까지 이렇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뭐라 그랬죠? 에어코어, 공심. 요거는 아이언코어, 철심이라고 그랬죠. 철심. 실제예입니다. 실제예. 그래서 우리가 1헨리.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미리 헨리, 마이크로 헨리. 이와 같이 사용을 한다. 인덕턴스 L에 사용되는 공식은 이제 셀프 인듀스드 볼테지니까 유도 전압이에요. 유도 전압 VL은 L di by dt. 유도 전압은 인덕턴스 값에 따라서 비례하죠. 왜냐하면 이게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이게 L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율에 비례를 한다. 그 다음에 19-4 전류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VL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기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자기장 배울 때도 이제 렌치의 법칙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 겁니다. 유도전압 VL은 자신을 유도한 전류의 변화를 방향,
전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를 발생이 돼. 이걸 렌츠의 법칙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자석을 코일에 넣었을 적에, 그죠? 자석을 코일 속에 집어넣고 뺄 적에 이제 렌즈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극성이 생겨서 그 극성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고 유도전압의 극성이 결정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렌츠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VL의 극성은 전류 변화 DI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 DI, 전류가 증가할 때 VL은 전류의 증가를 방해하는 극성을 갖는다. DI가 감소할 때는 전류의 감소를 방해하는 극성을 갖는다. 어쨌든 DI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모두 전류의 변화는 유도전압에 의해서 뭐가 된다? 방해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전류가 이렇게 증가돼요. 전류가 증가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증가되면 이제 DI가 이제 커지는 거죠. 전류가 증가되면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유도전압이 VL이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VL이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여기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다시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요거는 이 방향이랑 어때요? 오포즈.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감소해요. DI가 감소됐어요. DI가 감소됐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DI가 감소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만약에 이쪽으로 생긴다. 이게 플러스 된다면 이쪽으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감소가 되겠죠. 감소가 더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DI가 감소되는 방향이면 어떤 방향? 증가하는 방향, 증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줘야지만 이게 같은 방향이 돼가지고 반대 방향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증가되면 VL이 이쪽에 플러스해야 돼야지만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반대 방향이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DI가 감소되는 방향이냐? 감소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어떻게 해요?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류는 생겨야 된다. 전류는 증가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두 개가 합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가 되는 거겠죠. 예제 19-6을 풀어보죠. L 인덕턴스 값이 L이 200mH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가 0에서부터 100mA 그죠? 100mA를 2마이크로세컨드 그러니까 이게 di by dt가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변화할 때 유도되는 전압 VL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VL은 L di by dt니까 L 값 대신에 200mH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di by dt분의 dt를 이제 요 미리암페어고 요거 마이크로니까 요거 미리 요거 마이크로에 대한 단위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유도되는 전압 그러니까 200mH의 인덕턴스에 2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100mA가 변화됐다 그러면 그때 유도되는 전압 VL은 10,000V 그러니까 10kV가 발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전류를 이렇게 흘러주는 거죠. 이렇게 흘러주면 그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자승이다. 그래서 이제 C의 경우는 저장된 에너지가 2분의 1 CV 자승이고
L의 경우는 에너지가 2분의 1 Li 스퀘어다. 이렇게 우리가 저장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